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7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진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사랑이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봅니다. 2015년 여름 진도 앞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로 나간 어부 박노인은 폭풍주의보 속에서도 오늘까지만 나가보자 며 배를 띄웠습니다. 칠순을 넘긴 박노인은 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 살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영감,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 뒤 쉬었다 나가소. 이웃 어부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그의 곁에는 늘 같은 동반자가 있었죠. 하얀 진돗개 하늘이. 항구까지 배웅하고 주인의 손끝이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던 개였습니다. 5년 전 태풍이 지나간 뒤 항구 창고 근처에서 떨고 있던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던 작은 강아지. 하늘이 준 선물이구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마저 도시로 떠난 박노인에게 하늘이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노인이 출항 준비를 하면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항구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박노인은 쪼그려 앉아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늘아, 아빠 다녀올게.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는 유난히 짖었습니다. 낑낑거리며 주인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오늘은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걱정되나? 박노인은 웃으며 달랬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파도는 높아지고 무전은 끊겼습니다. 새벽 2시 구조선이 띄워졌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박영감 배가 연락이 안 된대. 잠옷 차림의 사람들이 항구로 달려나왔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밤새 수색했지만 거센 파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어선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을엔 비상등 불빛만 남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구 끝 바람 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멀리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하늘이의 흰 털을 흩날렸습니다. 얘야, 여기 있으면 얼어 죽는다. 우리 집 가자. 마을 아주머니가 담요를 들고 다가왔지만 하늘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평선만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녀석 주인을 기다리나 봐요. 걔가 저런 뒤 사람이 어찌 저것만 못하겠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의 모습에서 무언가 숭고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은 집을 흔들었고 파도는 항구를 삼킬 듯이 부서졌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먹구름이 덮쳤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간판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던 그때 한 마리의 진돗개가 바다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이. 진도 앞바다의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온 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도 하늘이는 항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주인 박노인은 어선의 밧줄을 정리하며 말했죠. 하늘아, 아빠 다녀올게.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된 인사, 언제나처럼 평온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라디오에서 폭풍 경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진도 앞바다 오후 7시 이후 강풍주의보 발효. 박노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그가 하늘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아빠 다녀올게. 내일 맛있는 거 사올게. 박노인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하늘이는 배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무전이 끊겼습니다. 배의 위치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두에 모여 불안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도 안 돼요. 무전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파도가 다시 한번 항구를 때렸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는 구조선, 긴박한 방송 차량의 사이렌,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구 끝에서 폭풍 속 바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가 쏟아졌고 그의 털은 젖어 무겁게 처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녀석 주인을 기다리는 거야. 걔가 뭘 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눈빛을 봐요. 뭔가 알아요. 그날 밤부터 하늘이는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그의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진도 항구 끝에 한 마리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이.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게 아직도 있네요. 지나가던 상인이 발걸음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3달째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래. 하늘이는 바다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얼굴에 쌓여도 바람이 몸을 흔들어도 그는 고개를 들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소리 속에서 주인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듯이요. 누군가 밥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하늘아, 이거라도 먹어라. 하지만 그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게는 왜 저러는 거야?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기다리는 거야. 그 짧은 대화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진도의 겨울은 하늘이의 기다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진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개가 주인을 기다린다던데 어디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항구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바다 끝에 앉아 있어요.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순간 흰 눈이 하늘이의 코끝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아니야.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을 써서 신문에 보냈습니다. 3달째 주인을 기다리는 진돗개 하늘이. 진도 앞바다의 작은 항구. 배를 타고 떠난 주인을 기다리며 3달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신문이 발행된 다음 날 하늘이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개가 있단 말이야. 진돗개라더니 정말 충직하네. 그게 한국의 정이지. 진도 항구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들고, 누군가는 꽃을 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그게 앞에 섰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이의 주위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이제는 한 마을의 이야기이자 한 나라의 이야기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문에 실린 하늘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달째 주인을 기다리는 진돗개. 진도의 기적. 기다림이 만든 감동 실화. 기자는 다시 진도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항구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도시락을 들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 개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걸음이 오가도 그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춥지 않니? 밥 좀 먹자.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밥이 들려 있었지만 하늘이는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맘 알아. 그래도 먹어야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띄우기 전 잠시 항구 끝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늘아, 잘 있었냐? 그 인사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들은 항구로 들러 하늘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나왔어, 하늘아. 누군가는 우체통에 하늘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넣고 갔습니다. 짧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와. 사람들이 몰리면서 마을 식당과 상점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손님이 늘었어요. 근데 돈보다 더 고마운 건 마음이에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개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어느 날 초등학생 소년이 하늘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에 빵 조각을 들고 있었죠. 하늘아, 나도 아빠 기다려. 우리 같이 기다리자. 소년의 눈동자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세상의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겨울 이후 진도항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항구.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희망을, 누군가는 멈춰있던 마음을 그 개를 통해 되찾았습니다. 기자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의 기다림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우는 기다림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을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한 마리 개의 기다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기자는 다시 진도항을 찾았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거기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레 묻고 항구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조금 깊어졌고 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고개를 들고 배가 지나가면 귀를 세우고 낯선 사람에게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하늘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하구나. 그의 손이 하늘이의 털 위에 닿는 순간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발끝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비에 젖어 색이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에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을 겁니다. 기자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그 안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마을 사람들 말 잘 들어. 근데 넌 아마 나보다 오래 기다릴 거야. 그럴 걸 난 알고 있단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기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편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 편지는 하늘이의 약속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항구에 찾아와 편지 복사본을 조심스레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기자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넌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줬어. 진도항의 봄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별빛 아래 하늘이는 여전히 항구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편지 한 통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를 처음 만났던 그 소녀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항구의 사람들은 하늘이를 가족처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나왔구나. 이젠 좀 쉬어야지.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진도의 바람은 따뜻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소풍을 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도 하늘이는 묵묵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털은 희게 바랬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눈에는 오직 한 방향, 바다만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만 기다려도 돼. 누군가의 말에 하늘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는 항구 끝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고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서 있던 청년이 카메라를 들고 하늘이를 찍었습니다. 언젠가 또 봐, 하늘아. 그 한 장의 사진 속 하늘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품위 있는 진돗개의 모습.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 소리만 잔잔히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평소처럼 항구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떠났던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표정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하늘이를 묻었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그곳에는 파도 소리가 닿았습니다. 누군가가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주인을 끝까지 기다린 진돗개 하늘이가 잠들다. 하늘이가 떠난 그날 이후 진도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바다는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녀석, 이제 주인 만나러 갔겠지. 그날 저녁 아이들이 언덕 위에 꽃을 올려두었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이의 비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위로 한 장의 벚꽃잎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아직 바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봄은 다시 찾아오지만 하늘이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항구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비는 조금씩 굵어졌지만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매일 찾아오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비가 좀 세다. 그 말에 하늘이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비는 멈췄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앉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늘이가 갔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결국 그 자리를 지켰구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국화, 작은 쪽지, 그리고 아이의 손편지. 하늘아, 이젠 주인 만났지. 그 손편지는 젖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항구 끝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회색 돌 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주인을 끝까지 기다린 진돗개 하늘이가 잠들다. 비석이 세워지던 날 기자가 다시 진도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비석 위를 스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렌즈 안에는 바다, 하늘, 그리고 한 송이 들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났네요.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진도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항구를 지날 때마다 바람이 스쳐요. 마치 하늘이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는 늘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치워주는 것도 아닌데 비석 주변엔 흙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매일 다녀가나 봐요. 어느 봄날 한 노부부가 항구를 찾았습니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 녀석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젊을 때 생각나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이든 개든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건 참 고운 마음이에요.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비석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바람 속엔 하늘이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짓습니다. 하늘이가 다녀갔구나. 진도의 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항구 끝 하늘이가 잠든 작은 언덕에는 하얀 들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아래에는 항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석 위에 놓인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그가 떠나기 전 하늘이를 위해 쓴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하늘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하늘아, 넌 나보다 오래 살았구나.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넌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가 남긴 자리는 아직도 따뜻하단다. 그 자리에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른단다. 하늘아, 너는 개가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기다릴게. 기자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이의 비석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노을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편지 위에 한 장의 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가 들었구나. 해가 완전히 지고 항구엔 잔잔한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가 남긴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돌아오지 못한 약속 진돗개 하늘이의 편지. 당신은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